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가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은 수소경제에 본격적으로 투자합니다. 세계시장 1위 달성을 위한 수소차 생산 확대 계획을 비롯해 수소산업 활성화 로드맵을 내놨는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를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이끌기 위해 정부가 구상 중인 큰 그림은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 두 분야에 있습니다. 우선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작년 2,000대에서 오는 2040년 620만 대로 확대합니다. 같은 기간 14개에 불과한 수소충전소를 1,200개까지 늘리고 수소택시와 수소버스를 각각 8만 대와 4만 대 보급하는 등 대중교통 분야에서도 수소차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2025년까지 수소차 10만 대의 양산 체계를 갖출 예정인데 이렇게 될 경우 차값은 현재의 반값인 3천만 원대 수준이 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의 활성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작년 307메가와트였던 발전용 수소연료전지의 보급 규모를 2040년 내수와 수출 합쳐 15기가와트까지 늘립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원전 10기가 한 해에 만드는 전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과 건물에 들어가는 소형 수소연료 전지 보급 규모도 2.1기가와트까지 늘려 약 94만 가구가 한 해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또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의 방식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연간 47만 톤의 수소 생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후 해외 생산량까지 더해 2040년 연간 526만 톤의 수소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렇게 될 경우 수소 가격도 킬로그램당 6,000원에서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2040년에는 연간 43조 원의 부가가치와 4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정부는 고압기체 외에 고효율 액체와 액상 고체 저장으로 안전한 수소 유통 체계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지만 전체 경제 성적표는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세계 평균보다 1%포인트 낮은 것으로 추정됐고 향후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는 20개월째 떨어져 개선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추정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2.66%. 3.66%로 추정된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1%포인트 낮은데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세계 성장률보다 1%포인트 이상 낮았던 것은 외환위기 발생 이듬해인 1998년 이후 처음입니다. 또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12배 이상인 미국보다도 낮았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성장률 추정치는 2.89%, 우리나라보다 0.23%포인트 높습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았던 때는 2차 오일 쇼크가 터진 1980년과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 메르스 사태를 겪은 2015년뿐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흐름을 쫓아가려는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특히 혁신 성장 쪽에 더 무게를 뒀어야 되는데 소득주도 성장에 너무 많은 자원을 쓰는 바람에 문제는 단기간 내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향후 경기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지수가 재작년 3월 101.11로 정점을 찍은 뒤 20개월째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외환 위기 뒤 경기가 급반등하다 다시 주춤했던 1999년 9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이후 가장 긴 기간입니다. 특히 작년 5월부터 7개월째 100을 밑돈 점은 경기 하강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간 경제를 지탱해온 반도체 경기마저 힘을 잃고 있는 상황. 한국 경제가 당분간 침체의 그늘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 검토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만들기 쉽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1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와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협회 등 4대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업종별, 지역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요청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제안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함께 논의하는 패키지 딜에 대해서는 경제계가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절차인 예비 타당성 조사의 면제 대상을 조만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평가가 생략되면 사업 추진의 속도가 붙겠지만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조사 면제를 시사했습니다. 엄격한 아주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의 그 어떤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선정하지 않을까.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한 건수는 모두 32건. 균형발전위는 이달 말 조사 면제 대상을 선정하는데 앞서 포천 시민들은 7호선 연장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역균형 발전을 이유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일부 사업들은 인구가 적어 경제성을 쉽게 충족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한 사업들의 규모는 총 60조 원. 지자체별로 한 건씩 조사를 면제해주면 최소 19조 원에서 최대 41조 원 규모의 사업이 경제성 평가를 건너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치단체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은 좀 더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낙후 지역의 조속한 개발을 통한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조사 면제가 비효율적인 세금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이재욱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카카오의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마트 공장 3만 개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일각에서 비판하는 제로페이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강조해온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합뉴스TV와의 한 인터뷰에서 논란 끝에 중단된 카풀 시범 서비스에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속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저희 정부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의 피해가 부각되면서 카풀 서비스의 혜택 부분은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홍 장관은 중기부의 역점 사업으로 현재 7,800개 정도인 스마트 공장의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1년에 4,000에서 5,000개씩 스마트 공장을 설치해 2022년까지 3만 개를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스마트 공장 한 군데를 나중에 끝나고 나서 봤더니 한 2.2명 정도 고용이 늘었다는 게 저희 지금 통계거든요. 설명대로라면 3만 개 목표 달성 시 6만 6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일각에서 관제페이라고 비판하는 제로페이에 대해선 현재로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결제 서비스로 활성화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다만 민간에서 더 좋은 수단이 나올 경우 정부가 빠질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혁신은 민간에서 나온다는 거고요. 다만 정부가 할 일은 민간 시장에서 뭔가 걸림돌이 있어서 혁신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정부가 들어가서 물꼬를 터주는 것이. 홍 장관의 현 대북 제재 상황에선 개성공단 지원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으며 끊임없이 제기되는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지금은 현직에 충실하겠다며 부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지분 보유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첫 대상은 오너 일가가 갑질과 탈세 의혹에 휩싸인 한진그룹의 주력사 대한항공과 한진칼입니다. 조성음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로 시작돼 무려 11개의 정부 기관이 조사에 들어간 조양호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사건들. 총수 일가가 사회적 물의를 빚어 한진그룹의 주주가치를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을 묻고자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첫 회의를 열고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 논의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들이 집사처럼 맡은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주주 활동 등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행동 지침. 국민연금은 한진그룹의 지주사격인 한진칼 지분 7.34%를 보유한 3대 주주이자 한진그룹의 주력인 대한항공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입니다. 국민연금이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 등에서 사내 이사 연임 반대, 신규 이사진 선임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 경우 한진칼 2대 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경영 참여를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능우 장관은 의견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와 연대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로 주택 경기가 침체하면서 지난달 지방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하강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자 심리지수는 11월보다 1.7포인트 떨어진 93.6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전국 2,240개 중개업소와 일반인 6,400가구를 상대로 설문에 산출한 것으로 95 미만이면 하강, 95에서 114는 보합, 115에서 200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됩니다. 서울은 11월보다 8.6포인트 떨어진 104.9로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 전파를 쏘아 올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반 소비자들은 체감하기 힘든 게 사실인데요. 오는 3월 5세대 통신용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이 5G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게임 속에서 데이트했던 여성이 현실 세계에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속 주인공 여빈입니다. 지금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대용량 데이터를 주고받는 5G 통신 기술과 가상현실 기술까지 더해지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이 실제인지 가상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버스 벽면은 지금 지나고 있는 길의 바깥 풍경을 유리창처럼 보여주다가도 풍경이 사라지고 영화를 재생해주기도 합니다. 버스 안이라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되게 재밌게 즐겼던 것 같아요. VR 게임 자체가 여자 버전의 게임이던데 남자 버전도 나오면은 더 즐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이동통신사들이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5G 서비스 알리기에 나선 건데 이들이 꼽는 5G 시대의 핵심 콘텐츠는 실감형 미디어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5G를 통하여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도 초고화질의 영화나 대용량의 스트리밍 게임을 지연 없이 리얼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스포츠 관람, 아이돌 가수 공연을 집안에서도 이동 중에도 더 짜릿하게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게임이나 영상 콘텐츠를 빼면 아직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게 될 5G만의 콘텐츠가 없다는 건 여전히 이통 3사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 소비시장은 물론 문화마저 뒤흔드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G세대, 오늘 핫키워드에서 소개합니다. 네, G세대라 저에게는 아직 낯선 신조어인데요. 이 G세대라면 어떤 집단을 일컫는 건가요? 네, G세대는 Y2000이라고도 불리는 1980년 중반부터 1990년 중반 사이에 태어난 이 밀레니엄 세대를 잇는 세대를 뜻합니다. 정확히 G세대의 연령을 나누는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세대를 G세대로 분류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10대 청소년과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주로 G세대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1960년 중반부터 1980년 초반 사이에 태어난 X세대와 밀레니엄을 뜻하는 Y세대에 이어 G세대가 나타난 거군요. 의미부터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런데 G세대의 연령대는 이 다른 세대가 부각됐을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대임에도 벌써부터 소비시장과 새로운 문화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 정말 놀라운데요.
네, 시장이 이 G세대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 세대만의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유년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돼 성장했다는 겁니다. 2000년 IT 붐이 불기 시작한 시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이 G세대는 인터넷과 IT에 친숙하며 TV나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을, 텍스트보다 이미지 또 동영상 콘텐츠를 선호하는 성향이 높습니다. 세대별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그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는데요. 60세 이상의 세대를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모바일보다는 TV를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 세대가 젊어질수록 TV보단 모바일의 이용 시간이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G세대가 되면서부터 이전 세대인 밀레니엄 세대보다 TV, PC 이용 시간보다 모바일 이용 시간이 월등히 높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G세대의 주축은 모바일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프를 보니 G세대가 되면서 이 모바일 이용 시간에서 다른 세대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그렇다면 G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SNS와 같은 이 모바일에서 자주 쓰이는 콘텐츠의 이용 빈도도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주 이용하는 SNS도 특정적인데요. 텍스트가 많은 페이스북, 블로그보단 사진이나 동영상 콘텐츠가 많은 인스타그램, 스냅챗, 또 유튜브 같은 젊은 SNS가 G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입니다. 개인적인 메시지를 담은 직접적인 콘텐츠를 동영상, 사진과 같은 이 강렬한 시각적 방식으로 공유해야 G세대의 눈길을 끌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G세대는 빠른 의사결정을 선호하며 물건을 살 때도 길고 구체적인 설명보다 한 번에 집중이 가능한 빠른 전달을 더 좋아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텍스트보다는 영상이나 사진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선호한다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바로 그 점이 이전 세대들과 가장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차이점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G세대의 또 다른 특징은 대면으로 만나는 인간관계보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간관계에서 더 편안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해외처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SNS를 통해 친구가 되고 싶다고 연락이 오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뿐더러 만남이 없더라도 사이버를 통한 인간관계에서 높은 신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G세대의 특징으로 인해서 이 광고, 마케팅 시장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화려한 광고보다 자신이 선호하는 SNS 스타가 물건을 쓴 후에 올리는 후기에 지갑을 여는 G세대의 특징 때문에 모바일 광고 시장이 점차 성장하고 있다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 역시 관심사를 공유하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일에 익숙해서 이 사이버상에서 G세대는 문화의 소비자이자 생산자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모바일 광고 시장은 2016년 1조 9,817억 원에서 2년 사이 2조 5,446억 원으로 약 25% 가까이 성장했을 정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모바일 광고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데에는 이러한 G세대의 특징이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G세대의 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광고 시장만이 아닙니다. 기업들 역시 보다 유능한 G세대의 영입을 하기 위해서 이 채용 설명회와 시스템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는데요. 롯데백화점은 지난 하반기 채용 당시 이 자사 인스타그램을 통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 소개를 하는 웹툰 리크루툰을 선보였고 SK텔레콤의 경우엔 아예 채용 설명회를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했는데요. 로레알 코리아와 애경그룹의 경우 입사 지원서를 영상으로 대체해서 G세대에게 회사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처럼 G세대는 소비 시장은 물론 문화, 채용 시스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IT의 발전과 함께 G세대의 활약은 앞으로 더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IT의 급성장과 함께 발전한 세대가 이제는 사회 전방위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다는 건 앞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달라질 것이란 뜻인데요. 이 치열해진 시장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선 앞으로 이 G세대의 움직임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안초가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